음악은 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들이죠. 곡들이죠. 정말 귀한 겁니다. 이건 사실 이 김 감독이니까 이런 선곡이 가능한 것 같아. 정말로. 세요.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포맷이, 그러니까 뮤지션들 간의 포맷이 뭐 우리가 3명이 하는 걸 트리오라고 하고 4명이 하는 걸 쿼텟이라고 하고 5명이 하는 걸 퀸텟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미니멀하게 들어가면 듀오, 둘이 하는 듀오 혹은 듀엣 앨범들을 한번 모아서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우리가 이제 재즈를 들으면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왜 같이 연주하는 뮤지션들 간의 호흡이 굉장한 어떤 그렇죠. 그 시너지를 낼 때 들으면서도 와, 재즈의 중요한 맛 중 하나지. 네, 카타르시스가 오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룹이 될 때 가장 그 앙상블을 이루는 것 중에 가장 최소 단위가 듀오잖아요. 그래서 그 듀오 앨범을 오늘이 첫 회면은 한 3회에 걸쳐서 해볼까 생각 중인데, 우선 오늘은 4곡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 포지션들이 다 달라요. 피아노와 기타가 하기도 하고 색소폰과 피아노가 하기도 하고 많이 다른데, 우선 첫 번째는 아치 쉐비라는 색소포니스트와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이라는 베이시스트. 이름이 무진장 길죠. 네. 덴마크 사람이라고요. 예. 그때 전에 우리 카페 몽마르트 할 때, 카페 몽마르트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여러 뮤지션들과 하는데 전혀 본토의 미국의 베이시스트들한테 밀리지 않는 그런 테크닉과 감각을 가졌던 베이시스트인데, 1980년 나온 앨범이고요. 아치 셰프과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이 같이 한, 아치셰프는 사실 우리가 지금 처음 소개하는 건 처음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재즈씬에서. 근데 이분 음악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간 아방가르드 프리 재즈에 많이 치우쳐 있는 그리고 그런 쪽에서 굉장히 추앙받는 색소포니스트고, 아직까지 활동하시는 거의 한 60년을 테너 색소폰계에서 잡고 있는 분인데, 이 두 분이 함께한 앨범 Looking at Bird라는 앨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80년 스티플 체이스란 레이블에서 나왔는데, 스티플 체이스도 덴마크의 분소 레이블로 시작해서 훌륭한 명반들을 많이 뽑아낸 코펜하겐 베이스된 레코드사인데, 색소폰과 베이스, 그 앨범 중에 노래 한 곡을 뽑은 거는 블루스 포 앨리스라고 찰리 파커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 앨범 Looking at Bird가 다 찰리 파커랑 관련이 있는 곡들 6곡? 그러니까 뭐 버드를 바라보는 느낌인 거니까 두 사람이 찰리 파커가 작곡했거나 찰리 파커가 주로 연주했던 곡들 위주로 선곡을 했는데, 블루스 포 앨리스는 그러니까 1951년도 찰리 파커가 녹음해서 몇 년 후에 발표된 곡으로 알고 있는데, 찰리 파커 곡 그 블루스 포 앨리스를 제가 좋아했던 건 그 멜로디가 되게 좋았고, 그런 이게 좋아하는 곡인데 이 앨범에 들어있더라고요. 아치 셰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방가르드적인. 근데 이분이 듀엣 앨범을 많이 냈어요. 지금 이 앨범이 나온 1980년도에도 호레이스 팔란이라는 피아니스트와 트러블 인 마인드라는 앨범을 내기도 하고, 바로 올해 또 젊은 피아니스트 제이슨 모런이랑 같이 Let My People Go라는 앨범을 냈는데, 이 앨범에서는 작년 앨범 올해 나온 거라서 들어봤는데, 피아니스트 제이슨 모런이랑 아치 셰프, 이분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1980년도 앨범이잖아요. 근데 2021년에 낸 앨범에서도 전혀 죽지 않았어요. 이분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여타의 아방가르드 앨범들은
듣다가 이건 나랑 좀 안 맞는다. 이것까진 나는 잘 못 쫓아가겠다였는데 이런 듀엣 앨범을 내실 때는 아방가르드적인 거를 쏙 빼고 그 둘만의 대화에 되게 충실해서 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은 앨범들이 많아요. 그 후레이스 팔란가 냈다는 그 같은 해 냈다는 80년 앨범도 되게 좋은데 브루스 포 앨리스, 찰리 파커 곡을 이 두 사람이 해석을 해내는데 1980년이면 아치 셰비 40대고 이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은 한 10살 정도 어리니까 30대 중반. 이 둘이 아방가르드 아티스트답게 아치 셰브는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지자면 아까 추상화처럼 막 이렇게 삑삑 내불어요. 소프라노 색소폰을 연주하는데 이 곡에서는. 근데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은 그림으로 따지면은 약간 정밀화, 정물화.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해서 둘의 이 앙상블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첫 곡으로 한번 선곡을 해봤고 두 번째 곡은 워낙 유명한 앨범이죠. 빌 에반스와 짐 홀의 언더커런트 앨범. 1962년. 피아노와 기타의 만남. 그렇죠. 피아노와 기타죠. 이 두 분은 나이가 비슷해요. 아마 한 해 정도 차이지는 나이로 알고 있는데 62년이면 61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61년도 6월 25일 날 녹음했던 앨범 썬데이 앳 더 빌리지 뱅가드랑 왈츠 포 데뷔 우리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 트리오 앨범을 그 라이브를 녹음하고 한 열 하루인가 있다가 가장 신뢰하던 베이시스트 스코트 라파로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을 거의 1년 가까이 빌 에반스가 쉬었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앨범 짐 홀과 듀엣으로 하는 이 앨범 언더커런트 앨범으로 다시 재기 뭐 재기 아닌 재기를 해서 연주 생활을 그 비슷한 때에 허비맨이라는 플루티스트랑 같이 낸 앨범인데 이 앨범은 좀 몇 년 후에 발매가 되기 때문에 62년도 발매 이 앨범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데 피아노와 기타다. 이 두 분 다 좀 약간 이렇게 내향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둘이 뭔가 서로 침범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그 대화라고 친다면 되게 잔잔한 대화를 이렇게 그 교감이 이거는 너무너무 명반인 것 같아요. 이거 언뜻 들으면은 이 앨범은 올해 나온 앨범이라고 올해 어떤 미국의 어떤 아티스트들이 잼해서 낸 앨범이라고 해도 그런가 할 정도로 62년도 연주인데도 굉장히 지적이고 세련된 앨범 자켓도 정말 앨범 자켓 사진도 정말 참그 그 토니 인상적이다. 프리셀인가 하는 여자 사진 작가가 플로리다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무런 타이포가 없이 물에 이렇게 떠 있는 그 물 속에서 그 여자를 이렇게 물에 이렇게 잠겨 있는 되게 묘하죠. 흰드레스를 입고 뭐 묘하더라고. 언더커런트가 뭐 압류 해갖고 그 기저에 깔린 어떤 기운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제목과 앨범 자켓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묘한 둘만의 대화가 되게 인상적인 앨범이어서 아주 잘 들었어요, 저도. 세 번째 골라본 곡은 듀크 엘링턴하고 레이 브라운이라는 베이시스트가 같이 함께한 This One's for Blanton이라는 1972년도 연주인데요. 듀크 엘링턴의 이제 후반 그렇죠. 앨범이에요? 듀크 엘링턴이 1899년생인데 1972년이면 73세. 레이 브라운은 베이시스트인데 그 당시 한 40대 초반이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같은 연주. 그러니까 되게 연로한 나이 드신 아버지와 중년의 아들 이 연주인데 이 앨범 제목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This One's for Blanton. 지미 블랜튼. 여기 블랜튼이 지미 블랜튼인데요.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의 화양연화 가장 왕성했던 시기가 1939년부터 몇 년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벤 웹스터가 가입해서 연주를 했고
39년에는 빌리 스트레이온이라는 편곡자, 작편곡자와 함께해서 가장 맨파워가 셌던 시절인데 그때 베이시스트가 20대 초반에 지미 블랜튼이라는 베이시스트인데 더블 베이스. 베이스의 어떤 역할을 바꾼 사람, 그러니까 솔로 악기로서의 베이스를 등극시킨 그 스윙 시대에, 그러니까 베이스는 그냥 박자를 지켜주고 그런 역할에, 그러니까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던 시절에 솔로 악기로서의 베이스를 들고 나왔다. 이분이 39년부터 41년까지 듀크 앨링턴 밴드에 있었는데 42년에 23세 나이로 요절하죠. 요절하죠. 근데 39년, 40년 이때 듀크 앨링턴이 아마 남다르게 봤던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베이시스트와 듀엣으로 피아노와 베이스, 아마 재즈 역사상 첫 번째 그 듀오 앨범이라고 하는데 피아노와 베이스에 녹음들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이제 72년으로 돌려보면은 연로하신 이제 대가가 되고 듀크 공작께서 맛 형을 넘어서서 선생님이 되신 듀크 앨링턴 온과 그 당시 뭐 그 당시가 아니죠. 이미 이제 쫙 비밥 시절부터 쌓아온 레이 브라운, 이 두 사람을 묶어서 지미 블랜튼과 했던 그거를 어떤 추억을 한번 되살리는 이 기획도 노먼 그랜츠가 했더라고요. 그 유명한 노먼 그랜츠의 기획하에 이 두 분이 모여서 하는데 뭐 원숙한, 어쩌면 누구는 듀크 앨링턴의 피아노가 약간 힘이 빠졌다고 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70대 노인이 됐는데 하지만 원숙한, 그리고 지미 블랜튼을 꼭 떠올리지 않아도 아주 그 둘이 그 조화가 아주 엄청나게 멋있는 그 앨범으로 한번 세 번째 곡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테너 색소폰과 피아노의 듀오인데요. 이제 좀 요즘으로 오죠. 조슈아 레드만의 테너 색소폰과 브래드 멜다우의 피아노. 전에 한번 니어니스 오브 유란 곡을 하면서 이 앨범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조슈아 레드만과 브래드 멜다우가 함께 듀오로 냈던 니어니스라는 앨범이고요. 2011년도에 두 사람의 유럽 투어에서 각 장소에서 베스트를 모아서 6곡을 앨범으로 2016년도에 나온 건데, 이게 나온다고 그랬을 때 저는 기다렸다가 수입되자마자 판을 사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몇 년 전이죠. 이 두 사람은 1994년도에 조슈아 레드만의 무드 스윙이라는 앨범에 브래드 멜다우가 사이드맨으로 피아노를, 그러니까 그때부터만 따져도 2011년도 정도 한 20몇 년을 둘이 인연을 가지고 있던 건데 그렇게 많이 연주를 하진 않았어요 그동안에. 2010년도에 브래드 멜다우의 개인 리더작 앨범에 조슈아 레드만이 또 사이드맨으로 들어와줘서 같이 했고, 바로 작년에 무드 스윙 1994년 그 브래드 멜다우가 참가했던 그 멤버 그대로 모여서 베이스에 크리스찬 맥브라이드 그리고 드럼에 브라이언 블레이드 이렇게 해서 작년에 또 앨범이 나와갖고 그 앨범 제목이 라운드 어게인이라는 앨범인데 이들이 같이 또 뭉쳐서, 그러니까 9년 제 또래죠. 그렇죠. 69년생. 예, 조슈아 레드만이 69년생이고 브래드 멜다우가 70년생이니까 거의 친구 같은 사이. 근데 제가 아까 그 빌 에반스와 지몰 얘기를 할 때는 서로 침범하지 않고 나섰다가 슥 물러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지적인 조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은 확실히 요즘 신세대, 비교적 신세대, 이미 중년이 되어 있지만 여서 그런지 서로 너 그렇게 했어? 나 이런 거야 하면서 서로 많이 겹쳐요. 겹치면 부딪힘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굉장히 어우러짐이 두드러진달까? 제가 받는 인상은 그런 건데, 이 두 사람이 함께 한 곡은 In Walked Bird라고, 버드파일
그리는 예. 여기서 버드 파웰이죠. 그 셀로니어스 몽크가 47년도에 동료 피아니스트인 버드 파웰을 위해서 쓴 곡인데 이거 이 뒷얘기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게 네. 있어요. 버드 파웰을 몽크가 굉장히 좋아한 이유가 델로니어스 몽크가 이제 이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예, 그거요. 그때 온몸을 던져서 막아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버드 파웰이라는 사람이 그 인성이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마일스 데이비스도 그런 경험이 있대.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이 뭐 이렇게 당하면 그냥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가 먼저 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드 파웰을 연주도 대단한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그 인간성도 굉장히 이렇게 꼽히는 재즈맨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곡을 47년도에 처음 셀로니어스 몽크가 발표한 다음에 셀로니어스 몽크 자신은 여러 번에 가서 걸쳐서 연주를 하는데 이 신세대 조슈아 레드먼과 브래드 멜다우가 둘이 연주하는 인 워트버드는 어울림이 굉장히 좋은데 서로 많이 겹치면서 서로 막 되게 브래드 멜다우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나 할 말이 많어. 조슈아 레드먼은 네 말 들으니까 이게 생각나 하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저는 이게 되게 훌륭한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둘의 어우러짐이 너무너무 좋아서 네 번째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아까 초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듀오라는 게 앙상블을 이룬다는 건 서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이런 대화에 귀 기울이다 보면 악기 구성이 달랑 두 개니까 그 악기에 대한 뭐 예를 들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혼자 음색이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치네. 이 사람은 여기서는 이렇게 보좌해 주네. 조금 더 이렇게 분석이란 말은 표현이 좀 어렵지만 그냥 조금 더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게 되는 그런 포맷이 아닌가 해서 듀오 포맷을 당분간 한 3회에 걸쳐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재즈는 보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길 방법은 오리지널 곡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더 즐거워요. 그렇죠. 오리지널이 어떤 연주인가 좀 듣고 나서 이 재즈를 들으면은 아주 이렇게 야 그 정도로 좀 새로워요. 자, 아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 빌 에반스와 지모리한 그 앨범에서 언더커런트 앨범에서는 곡을 두 곡 골랐는데 로메인이라는 곡과 그리고 스케이팅 인 더 센트럴 파크라는 되게 아름다운 발라드 이 두 곡을 링크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재즈 듀엣 곡들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편안하게 들으시면 즐거운 시간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